카카오뱅크 우리 사주의 눈물, 요 수억 원의 돈, 우리 사주 그 주식 배정받았다가 한동안 좋았다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 모습. 계약금만 있는 신축 입주자. 이 사람하고 제가 딱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완전히 오버랩 되면서 나타났어요. 이 신축 입주자 프리미엄이 확 붙었을 때 카카오뱅크 그 우리 사주들처럼 그 직원들처럼 무척이나 좋았어요. 근데 그 거품이 사그라들고 사그라들다가 지금은 쪼그라들어 버리면서 카카오뱅크 우리 사주가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했다. 그 모습하고 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제 방송에서 여기 제가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하잖아요. 채널 2개를 운영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 관련해서 여기 아침에 SBS 토요일 오전에 하는 방송 뉴스토리라는 요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운영하시는 그 기자님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역전생활을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출연은 고사하기로 했어요. 제 얼굴 팔려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출연 제의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답장도 다 해드렸어요. 제가 좀 죄송하죠. 저같이 정말 이 듣보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죠.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요거는 고사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요 채널에서 보면은 여기 채널에서 보면은 대구부동산 스터디 채널에 보면은 아마 재생 목록 중에서 함께 보고픈 영상이라는 것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아니면 중산층이 되려면 얼마나 벌어야 될까? 일본의 중산층,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낫더라.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의 또 추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또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집값이 2배, 3배 막 다시 치솟아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월급도 2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월급이 더 많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월급이 2배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 섰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좀 미리 우리보다 앞서 발전해 나갔던 나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일본에서의 돈 없어도 집을 사는 이유, 요 영상, 요 준상, 요 뭐 할 때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한 2개만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뒤에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승원의 월드클로즈 화폐 가치 마이너스 90%, 인플레이션 240%. 요 레바논 이야기가 나와요. 아르헨티나, 레바논 여러 나라 이야기들. 국가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 나라 돈이 얼마나 쓰레기가 되는지.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달러의 가치가 10배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바논에 여행을 간다면 정말 돈 쓰는 맛이 나겠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곳에서 사는 사람은 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금리 인상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준사항인가 그 영상인데요. 아마 제가 그 정확한 채널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이 목조주택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 감가상각되는 거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은 집을 사는 순간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조주택이 집값 샀는지 5년이 지나면 가격이 30%가 하락합니다. 가격이 30%가 하락해요. 그래서 일본의 좀 외곽 지역에 한 20평, 25평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집을 지어서 파는데 집값이 한 2.5억 비싸면 3억 정도예요. 자리 좋은 곳은 3억, 2.5 이 정도 일본 집값이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정도 집을 짓는다 하면은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감가상각 우리도 언젠가는 맞닥뜨릴지도 모르겠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 아파트 같은 맨션, 일본의 맨션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률은 그나마 좀 덜하더라. 근데 내가 정말 20, 30년 살고 나면은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살고 나면 정말 집값이 왜 빵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철거하는데 뭐 돈이 들고 막 이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고 이래가지고 집값이 거의 빵에 수렴해 가더라. 물론 땅값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뭐 시골 지역, 제가 포항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보니까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포항시 동해면 지평수가 한 20평 정도 돼요. 연식은 거의 30년? 연식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한 30년 가까이, 2,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 얼마나 할까요? 포항의 좀 외곽 지역이죠. 외곽 지역에 20평 아파트 한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일본의 집값? 우린 대구 시내 기준으로 맞으면 잘 체감을 못하지만 상대 외곽 지역, 외관 이런 데 가도 대구 좀 가까운 외관 이런 데 가도 오래된 구형 아파트들 아마 그런 아파트들의 가치는 감가상각도 일부 작용되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본의 집값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꿈틀거린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최근까지 이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2013년부터 우리네 아파트처럼 일본의 맨션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티키타카님, 네, 라이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집값이 막 치솟는 현상이 있어요. 야, 대단하다. 일본 망했는 거 아니네. 아파트 가격 급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다 몰라서 다 해석은 못하고요. 아까 그 영상 있죠? 제가 함께 보고픈 영상에 담아놓은 곳에서 거기 찾아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 급상승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대요. 반전. 어떤 반전이 있냐 보니까 일본 주택시장에서는 중고 매물의 매매는 10%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위에 어느 분이셨나요? 네, 캔디 카툰님이 부동산은 급락 중이고 미분양도 속출하는데 대구 아파트 분양가는 왜 이리 높은 걸까요?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본도 매한가지더라. 구축주택들 가격 막 떨어지고 조정받고 있어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게 놀랍지 않나요? 중고 매물은 거의 거래가 안 되는데 10%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중고 매물이 오히려 거래가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나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2주택, 3주택으로 가고 싶다. 좋다 그거예요. 좋은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도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것과 맞물려서 신축은 인기가 있는데 구축은 거래가 전멸하는 이런 현상. 우리는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내 노후를 대비한다고 집을 사놨는데 그것이 혹시 나에게 족쇄가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 일본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차트를 봤을 때 그 전에 일본 집값이 오른다, 아파트 가격 뭐 동경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다 같이 오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더라. 이 신축 아파트의 거래가 주를 이루면서 이 차트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혼란을 겪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4억 5천, 2011년에 4억 5천 했던 아파트가 2019년에 6억 2천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래요. 아마 이 방송 다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싶어요.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네 구축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 게 아니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요거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치솟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아니더라. 중고 가격이 요거 포인트예요. 차트상으로는 우상향, 부동산 우상향, 아파트 우상향. 봐라, 일본도 뭐 부동산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하고 쭉쭉쭉 망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이 뉴스를 보고 야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대구 관련된 뉴스, 분양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역전세, 여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경 이카노미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1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1억 원을 마련할 길이 없더라.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지금 은행 금리 5% 거의 1금융권도 5% 가까이 육박해 있으니까 5%가 적절할까? 아니면 은행 금리에 맞춰서 매달 신규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까? 이 기준이 없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데요. 여전히 기준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 누가 갑인가요? 지금 임차인이 지금은 오히려 갑이 된 상황이죠. 그전에는 분명히 임대인이 갑이었을 테고, 요게 좀 임대인과 임차인도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때로는 순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아마 5%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입자가 나갔어요. 2달 가까이 설득했는데 결국 나간다고 하네요. 옆 동네 신축으로 간답니다 하니까 누가 또 주작이라 그래요. 하여튼 주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대구 사업장들 계속 얼어붙는다고는 하지만 큰 덩어리들 결국에는 재건축들을 다 진행해 나가고 있더라. 다른 곳들도 다 같이 힘든 모습.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할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시화되어 있는 모습. 네, 그런 것도 잠깐 있고요. 상가 분양 과장 광고 주의해야지 하면서 요거 대구 MBC에서 요거 크게 한번 두드렸어요. 어디냐? 이 아파트가 어디냐? 어디죠? 빌리브 스카이. 예, 빌리브 스카이. 지난번에 제가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 그 인근에 주상복합 숲을 이루고 있는 곳, 그 인근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가를 봤을 때 거의 1억이었어요. 평당 1억. 평당 1억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와, 미쳤다. 그 땅 다 사가지고 얼마였던 거예요? 알리앙스 있던 자리, 그 토지 실거래 가격 확인해보면은 과거에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3천억에 팔았던가? 그 정도일 텐데, 야, 상가를 1층에서 4층까지 81개의 상가예요. 물론 이제 10평짜리, 20평짜리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 아파트 위에 안 짓고 상가를 지어도 팔아도, 야, 이거 남는 장사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양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분양 대행사나 이 시행사 등은 당연히 꽂히려면은 온갖 감언이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상가는 아직 미분양. 주상복합 상가 미분양은 아마 아무리 인기 있는 지역이라도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좀 비싸야 말이죠. 야, 너 이거 해놓으면은 여기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해결된다면서 라고 했고, 그리고 이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야, 대출 감정가의 80%에서 90%까지 나와. 야, 20억짜리 대출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20억짜리 평당 1억짜리 20평을 분양받았어요. 20억을 분양받았어요. 야, 감정가 분명히 더 나온다. 이거 그때 되면 너 입주할 때 되면 감정가 24억. 이거 무시하고 계산하기 쉽게 20억으로 한번 가볼까요? 90% 18억 대출 나와요. 18억. 야, 18억 대출해서 지금 5% 금리로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해볼게요. 1년에 얼마 갚아야 되나요? 9천만원 갚아야 돼. 1년에 9천만원. 20평짜리 상가에 그러면 9천만원을 주고 한 달 세가 얼마인가요? 그럼 가게세가 얼마인가요? 한 7천만원? 700만원. 한 달에 20평짜리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한 달에 700만원에 가게세를 주고 이익을 창출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업종이 있나요? 떡볶이 팔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커피 팔아도 안 될 것 같죠? 얼마 전에 그 대구 태닌텐에 그 커피집,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집,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그 오픈한다는 글이 나왔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투썸이죠, 투썸. 근데 그 장사한 지 이제 한 2년 지났나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 가게세가, 월세가 1100만원? 아마 1100만원인가 그렇지 싶어요. 야, 이거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지 월세 1100만원을 내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은행에, 맞네요. 제이워커님, 은행에 정말 20억 넣어놨으면은, 와, 한 달에 8천만원. 야, 1년에 8천만원? 한 달에 600만원, 700만원? 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꽃이 한번 덮어 씌이면은 저거 혹합니다, 진짜.
가만히 앉아서 대출이자 다 내고도 월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거기서 20평이 장사해가지고 거기서 순수익을 거두는 것도 300만 원을 거두기도 힘들겠구만. 이것저것 다 내고 20% 수익률을 보장했대요. 커피숍, 가구점, 와, 이게 들어와가지고 되나요? 이거 들어와서? 이케아가 들어오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속았다. 물어내라. 몇 명인가요? 한 20명 정도에서 160억. 몇 명인지 있었는데 제가 뉴스 내용이 조금 잘렸는 것 같은데 이건 무려 8명이네. 8명 이거 보세요. 거의 가정광고 속았다고 주장하는 계약자는 모두 8명. 이 8명이 분양금은 모두 160억. 나누기 하면 20억 맞죠? 아마 20평짜리 상가 분양받았던 사람이 싶어요. 이 20억을 그러니까 진짜 억울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분쟁으로 가는데 결국 상가 계약자, 수분양자라고 하면 되겠죠. 수분양자 못 이기죠 이거. 이기는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슈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못 당한다. 이 개인의 책임으로 짐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황당한 사항이 전세입자가 구두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나 나갈래. 계약 만료일 1개월을 남겨놓고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 뭐 5만 사람 다 했습니다. 임대인 따박 월세 받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 보이지만 그 나름의 애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카뱅 이야기. 왼쪽이 그건가? 네, 연봉 억대 연봉. 네, 카카오뱅크 연봉 높아요. 근데 실수령액 하면은 1억 받는 사람 한 630만원, 650만원 실수령액 되나요? 생활비 뭐 하고 하면 장난 아닌데 얼마를 빌렸냐면 4억을 빌려서 우리 사주를 배정받았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웃음기 내 친구 카뱅 다니는데 직원들 표정 다 XX 됐다고 한다. 웃음기 하나 없고 다들 넉나간 표정이랑 우울한 표정이라고 한다. 직원들 간의 대화도 없고 분위기는 존나 삭막하다고 한다. 1인당 최대 살 수 있는 금액이 6.6억까지 구매 가능했다고 한다. 6.6억까지 우리 사주 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저거 배정받으려면 치열하게 또 청약하고 해가지고 이 배정받잖아요. 그래서 뭐 1억의 신용대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 은행에 1억을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집어넣어서 따상을 하면은 뭐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횡행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 사람들 분명히 풀 대출 받았죠. 무조건 공모가 이상으로 가고 돈 넣고 돈 먹는 판이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6억까지 거의 풀로 땡겨서 샀다 하네요. 이거 샀을 때는 분명히 2배까지 오르면은 한 10억 가까이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한 6억 그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웬걸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 버리는 현상. 그래서 지금 다 죽을 맛이더라.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빌렸나 보니까 4억 정도 빌렸대요. 자, 대구에 분양권을 청약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계약금만 가지고 당첨된 사람, 요 카뱅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마 계약금만 가지고 당첨된 사람은 지금 4억을 거의 4억 이상 되는 돈을 빌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러면 이거 금리 한 5%만 잡더라도 1년에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는 가정하에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은 갚아 나가야 돼요. 야, 차라리 이 아파트 들어와서 사는 것보다 새 아파트 사는 거 살짝 좋긴 하죠. 뭐 새 집 냄새에, 새 가구 냄새에 좋긴 하죠. 근데 야, 그전에 한 달에 전세 살 때는 한 달에 집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무섭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분양권 엄청난 마피에 내놔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알아본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제가 지금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저거 잘 안 해주려고 한다. 요거는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 시나리오가 간혹 이렇게 올라온 장문의 글들, 잘 쓰여지는 글들이 있어요. 대구 지역은 올해만 20% 하락한 것 같네요. 아마 중위 가격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5에서 20% 정도 하락. 맞습니다. 그 정도 하락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3.5%. 아마 일부는 3.5%의 기준금리로 갈 것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이나 주담대금리는 8, 9%까지 올라갈 것이고 환율도 치솟을 것이고, 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를 하는 상태. 2023년이 되면 본격적인 하락. 왜 본격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냐면 금리가 오르고 나면 집값은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2023년이 본격이다. 여기에다가 대구는 입주 물량까지 더해져 있다. 거기다가 전세도 지금 난리가 났다. 내년에는 30% 이상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하락률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34,000개, 미분양 현재 8,000개. 이분은 제 방송을 보시나? 제가 인용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네요. 2024년이 되면 경매가 많이 나올 것이고, 경매 낙찰가율 지금도 낮은 상태인데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구평 3억대가 무너지는 현상도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많이 좀 오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40% 할인 분양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습.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한창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났을 때 5억에 분양했던 것들, 누가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요 집을 사러 갔대요. 5억 하는 집. 그래서 분양 대행하는 사람이 이거 6천만 원 깎아줄게요. 0.6억 깎아줄게요. 4억 4천에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거의 한 2억 가까이 하락해서 한 3억 정도 주고 돈을 샀다. 요거 일본 관련된 책을 보니까 요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40% 할인 분야 이거 봤을 때 야, 이 사람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과거 사례를 좀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 이렇게 시뮬레이션 여러분들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시나리오를 쭉 써보시고 지금 매수를 생각하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기만 하면 오르던 시절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를 80만 원만 냈었는데 5년 고정이 지났다. 제가 이 부분도 금리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부터 고통의 시간이 오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2017년부터 대출 낸 사람들 당장에 변동금리 고정돼서 이제 변동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고통받는 시점이 오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자만 냈었는데 이자와 원금까지 250을 내는데 80 내던 사람이 갑자기 250을 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이제 중반쯤을 이제 후반을 치닫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반을 살짝 이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중반을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 정도면은 이거 300 이상 낼 각오도 일단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 같죠. 그리고 두류자이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어디에 당첨되고 나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두류자이는 당첨됐다고 야 당첨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이런 글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누가 글을 쓰는 거 딱 보는 순간 야 진짜 그러네? 야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깡통 요새는 워낙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요. 자, 반포 아파트, 18억 반포 아파트, 이 서울에 이게 난다 긴다 하는 이 아파트도 대출이 막히고 전세입자도 안 구해지니까 야 위약금을 물고 해지까지 생각한다. 위약금도 이거 큽니다. 계약금 기본적으로 날리죠. 중도금 대출이자 날리죠. 그 다음에 입주 지연하면서 지연이자 물리죠. 거기에다 위약금까지 물고서라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지고 보니까 돈이 없더라.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돈 없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청약에 같이 참가했었더라. 자, 또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국 단위 뉴스 나눌 때 이야기합니다. IMF 때 부동산 하락 기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단 9개월. 부동산 폭락기는 짧았다. 반대로 부동산 폭등기도 짧았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하는 차트를 보면은 서서히 오르락말랑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보통 이 상승하는 기간은 길고 지루하다. 하락하는 기간은 짧다.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는 중국 상황이 너무 좋았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중국이 밥 떠먹여주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지금은 중국 자기들끼리 밥 숟가락 들고 자기들끼리 떠먹고 앉아있더라. 코로나니 뭐니 이러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공동부유라는 이름하에 기치하에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중국발 버프를 받기 힘들다. 이거 애들 게임할 때 이거 버프 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걸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V자 반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V자 반등은 힘들다. V자 반등은 힘들다. L자로 지속적으로 안 가면 다행이다. 하지만 V자 반등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아마 3년에서 7년이니까 운 좋아야 U자형 반등이 나올까? U자형 반등이 나올까? 이 기간 동안 과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전세 가격,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대구 뉴스도 한 번씩 띄엄띄엄 나오기는 해요. 부산은 아직 무풍지대라고 하면서 요게 특수하게 거래된 이 펜트하우스 이런 거 거래된 거 딱 뜨면요. 제가 부산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거는 정상적인 거 아니야. 저거는 한 방에 막 20억씩 30억씩 뛰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건 정상거래 아니야. 저런 것들은 이 법인을 통해서 어떤 뭐 회사 대표가 개인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이거 내가 좀 현금이 좀 필요한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면은 이걸 법인 명의로 돌려버리는 경우 있죠. 자기 회사 소속으로 돌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더라. 이 돈 세탁 참고일 수도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다만 요거는 그냥 썰이죠. 그냥 하나의 소설을 써보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펜트하우스도 가격이 막 10억씩 20억씩 떨어지는 거래 건수도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은 무풍지대라고 이런 글을 쓰면 야 의도는 뻔해 보인다. 사실 부산도 지금 대구는 30% 선에서 지금 쭉 1년 행대로 30% 가격 덜 오른 아파트, 덜 떨어진 아파트들도 지금 같이 여기 와서 쭈름이 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지금 안전지대인지 확인하면서 여기 줄줄이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영업발 위기 아니면 중소기업발 위기 아니면 뭐 유럽발 어찌 이렇게 쭉쭉 중국발 일이 터지면은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릴 준비를 하고 마치 대기를 하고 있는 것 마냥 줄을 쭈름이 서고 있고요. 부산도 하락을 좀 늦게 시작했지만 20% 하락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대구의 몇 개월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구도 20% 선에서 줄을 쭈름이 서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간혹 한 놈씩 30%에 거래된 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30% 쪽으로 내려오고 그 전에 20%까지 떨어졌던 애들도 30%까지 내려오고 지금 대구가 여기 30%에 줄 서고 부산은 20% 줄 서고 있거든요. 아 부산 좀 있으면 대구처럼 너희들도 여기 내려와서 같이 줄 설 거야.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롯데캐슬 보류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 것 같은데 보류지 경매 건수 지금 실거래로 올라오지 않아요. 실거래는 일반 매매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이고 경매를 통해서 한다 아니면 뭐 공매를 통해서 매수를 한다 증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실거래 건수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보류지도 결국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안 뜨는 것이 아닐까?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서울에도 요거 조합의 쌈짓돈 보류지 결국 낮춰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더라. 댓글 잠시만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와이프 외국인이면 왜 세금 다른가요? 신대신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이로크님 방송국도 네 통계를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데 네. 아무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 방송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나다 4인 가족 중간소득 소득이 9만 불 아래 그 선을 넘으면 정부 지원금이 거의 없음. 4인 가구 중간층 소득이 9만 불이요. 9만 불 아까 1불에 1,000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9천만 원. 9천만 원 중에서 세금 얼마 되면 9천만 원 되면 캐나다도 세금 좀 많이 띄죠. 한 2천만 원 띄가나요? 그 이상 띄가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 띄인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지원 없는 수준. 네. 캐나다 개인 소유 공동주택은 콘도피라는 걸 콘도피 매월 내는데 이게 알고 보면 관리비 플러스 감가상각비. 일본의 경우에도 보니까 일본의 맨션, 일본의 아파트, 일본의 맨션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거 굉장히 작대요. 장기 수선 충당금. 근데 오래된 아파트 가면 이걸 한 달에 막 4, 50만 원씩 한 4,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4, 50만 원씩 내줘. 또 주차비에 또 한 2, 30만 원씩 내줘. 그리고 일본 영상들 보니까 그런 부분 나오던데, 새 아파트는 이 장기 수선 충당금 거의 내지 않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돈을 확실히 많이 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아파트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 사업성 봐서 거의 힘든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야, 저거 한 20층 되는 아파트, 이제 한 30년 됐는데, 저거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은 집집마다 2, 3억씩 현찰다발 돈 보따리를 하나씩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기 살던 사람들도 아파트가 나이 들어가는 것 마냥 같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자식들 결혼한다고 돈 좀 떼주고, 어디 돈 좀 떼주고 하면 남는 돈이 그대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국 수리하고 살아야 되면은 다달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충당금대로 또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캐나다도 똑같네요. 일본이랑 같은 방식이네요. 제이워커님. 네. 오래된 건물일수록 콘도피가 엄청 올라감. 일본하고 똑같은 모습이네요. 제 본가가 진주 상봉 소동 주택단지인데 여기가 바로 일본. 아, 그 일본이 그 감가상각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시는 모양인가 봐요. 네, 부자아빠님 반갑습니다. 단독주택은 진짜 껌값. 그래도 거래는 없음. 일본이 아니고 부산 어떤 시청자분이 매번 아파트만 찾다가, 좀 돈이 좀 상금상하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주택도 한번 알아볼까라고 이렇게 찾아봤대요. 공실 천지래요. 자기는 부산에 그렇게 공실이 많은지 상상도 못했대요. 네, 언론에서 나올 때는 부산 지역이 빈집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 물론 대구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몇 년 전에 뉴스를 찾아보면 대구도 공실 문제, 뭐 서구나 중구나 이런 쪽에 공실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 기사가 있어요. 거기도 공실이 엄청나더라. 네, 하천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제이워크님, 은행에 20억 넣어놓으면 아까 요거는 봤던 거고요. 다 돈만 생각할 순 없지만 지금 금리엔 자가소유 비용이 너무 자가소유 비용, 네. 집을 하나 짓기고 산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시점도 그렇고, 또 추후에도 또 모르죠. 또 더 미래에 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집을 더 사서, 쟁여두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고, 나는 괜찮다. 난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뭐, 이 정도, 뭐, 은행 이자 정당이 나와주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맞아요. 연봉 1억만 해도 그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일본 기업, 뭐, 이렇게 임금 뿐만 아니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네 이웃들의 임금 수준을 봐도 말이 연봉 1억이지. 그거 받는 사람 잘 없잖아요. 부자 꿈에 너무 망가지는 느낌. 네, 부자 꿈에 너무 망가지는 느낌. 자수성가 미국 백만장자가 사는 집. 자기 순자산의 3분의 1. 3분의 1. 근데 그 미국은 30% 정도. 30% 정도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 주택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비중이 70%? 와, 근래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가격 기준으로 친다면 거의 한 80% 정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을 집에 매몰시켜 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순자산 10억에, 요것도 비율이 있잖아요. 제이워크님. 순자산이 10억이라면 3억 이하 주택에 사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 네, 그거는 우리나라 비중이 맞죠.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 압도적인 그 부분.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가계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찬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20% 빠지면 선방이라고 봅니다. 저도 정말 최상의 경우에 그런 느낌이죠. 지금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그리고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그것도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면은 결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뭐 물건 만들어 놓은 거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이러면 결국 그쪽으로도 위험은 계속 전이 될 것이고, 어쨌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너플렉스님, 네. 그 토요일 날 오전에 보통 제가 방송 시간을 고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어서 자료만 다 편집은 해놨었는데, 그래서 방송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요 뭐 라이브 했던 내용도, 어차피 다 영상을 요 세 부분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나눠서 잘라서 영상을 다 올려드리니까, 굳이 뭐, 실시간 방송 다 못 챙겨보시더라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다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23지구, 거기도 시주파님, 거기도 아파트 평수 되게 높죠? 나중에 뭐 관리비 많이 내라 그러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저기 탈난한 부분이 많게 되면은 고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미노플렉스님 지방 대략 모두 대략 5년 전보다는 그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최소 떨어질 거라고 판단됨. 5년 전보다는 5년 전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5년 전이면 지금 2017년 지금은 그 가격까지 지금 와서 많이 떨어진 거 기준으로 보면 대구에 거의 2017년까지 와서 나란히 지금 줄을 서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8850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리고 준비는 해놓은 거, 그리고, 야, 이거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면은 그래도 뉴스도 잘 안 챙겨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미국이, 소비자 뭐 물가지수가 얼마가 됐는지, 그거 뭐 그쪽 따라가 영국이 난리가 났는지, 우리나라 금리 올려가지고 여기도 막 예금금리, 대출금리 지금 속 시끄러운지 전혀 모르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나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봅니다. 금리는 내년 2, 3월 정도면 정점이라던데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3.75%에서 끝이 난다라. 그렇게 보시나요? 부자 아빠님 그렇게 보시나요? 야,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도 못 잡고 아까 그 레바논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마란테나 레바논 정말 거기를 생각해야 될 줄도 모를 정도. 네, 방희진님, 네. 그 원래 토요일 오전에 해야 될 내용인데, 네, 제가 그때는 못했고 오늘 해드렸네요. 부자아빠님 4% 정도, 4% 정도. 한참 전에 계속 일본 영상을 만들 때 우리나라 그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1.5% 선에서 놀았다. 코로나 이전에 그러던 것이 0.5%까지 떨어졌다. 일본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3.5%까지 올렸다. 그러면 1.5%를 기준으로 본다면 5%에 갈 것이고 0.5%를 기준으로 본다면 4%까지 갈 것이다.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계속 지금 금리를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외화 유출도 막고 환율 적자나는 부분도 수출 적자나는 부분도 뭐 다 상쇄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 뒤늦게 수습하려면 정말 미국보다도 또 더한 고통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면 네. 네, 8850님 그 채팅창 제가 오늘 글자가 너무 작나요? 제가 채팅창을 지금 볼 수 있도록 같이 일부러 이렇게 같이 올려놨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글씨를 좀 키울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다면 또 그때는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너플렉스님 댓글까지 살펴보고 방송 아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경산은 왜 이렇게 늦게 떨어지나 몰라요. 뭐 시간차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 펜타일즈 거기 말 비싼 아파트인가요? 거기 뭐 매물로 나왔다가 뭐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평 1억, 20평 2억, 30평 3억, 40평 4억. 근데 그 일본의 사례를 봐도 신축 가격은 계속 올리는 것은 야 우리도 나중에는 똑같겠구나. 다만 구축이 인기가 굉장히 없어질 수 있겠구나.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고 나중에 뭐 건설사들이 이익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뭐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 이런 거 없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엄한데 괜히 맞죠. 발목 붙잡혀가지고 또 뭐 자산이 뭐 녹아내렸느니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게 나름의 대책들을 잘 세워서서 현명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